부산 국제모터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번째로 개최되는 부산 국제모터쇼는 행사기간 방문객만 100만 명에 육박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박람회입니다. 현대, 기아 등 국내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BMW, 벤츠 등 수입차 브랜드도 참석해 새로운 자동차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같은 슈퍼카 브랜드들도 최신형 모델을 전시하며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모든 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마다 완성차 업계의 참가는 줄어들고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기나긴 터널을 뚫고 4년 만에 개최되는 부산 국제모터쇼, 맹탐정이 직접 가봤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늘은 백스코 나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4년 만에 국제 모터쇼가 열려서 나왔어요. 이제 저희는 프레스 발급증을 받아가지고 정식 모터쇼가 개장하는 금요일부터 24일까지 하루 전인 목요일에 나와서 왔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4년 만에 열린 거니까 되게 좀 기대가 커요. 이게 다양한 차도 많을 거고,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다른 업체들이 참가가 좀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벤츠는 있겠지? 벤츠 없어요. 이번 벤츠 나 벤츠 보러 왔는데? BMW만 있을걸 외제차? 일단 들어가 봅시다. 여긴 현대기아? 이게 옛날에는 정식 명칭이 모터쇼였는데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터쇼라고 하면 왜 슈퍼카들 나오고 그 다음에 각 자동차 업체에서 만든 최신형의 자동차를 선보이는 쇼였는데 이제는 약간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은 약간 좀 볼거리가 좀 줄어든 느낌? 옛날에 가면 그 슈퍼카들 보는 재미가 있었거든. 신형차들 보는 재미가. 근데 이번 모터쇼에는 신형차들이 몇 개 없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4년 만에 트렌드가 바뀐 거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유일한 신형차죠. 아이오닉 6입니다. 6. 아이오닉 6는 좀 달라, 보면은 이게. 옆에서 보면은 아이오닉 5랑 다르게 되게 유선형이죠. 이거는 세단형 전기차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약간 포르쉐 닮았다는. 이게 아이오닉 시리즈가 또 자랑하는 패밀리룩 디자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런 백라이트가 이게 아이오닉 5하고 6하고 공통된 디자인이에요. 이게 파라메트릭 헤드램프인가 뭐 그런 그건데 뒷모습을 보면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전기차, 나 전기차요 하는 느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아이오닉 6 지금 크기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쏘나타 정도 되는 거. 크기는 소나타보다 작아요. 이게 전장은 4,855mm 4.8m 정도 되는데 대신에 휠베이스가 그랜저보다 더 커. 그 안에 공간이 엄청 크겠네. 그 말이 진짜 선배 말한 것처럼 안에 공간이 그랜저보다 더 넓다는 거죠. 길이는 짧은데 실내 공간은 더 넓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되게 차가 조금 유선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공기 저항 계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이 공기 저항 계수는 0.21. 국내 전기차 중에서는 제일 낮고 아마 국내에서 만든 차 중에서도 제일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연비도 좋다는 거. 이게 1회 충전식 515km를 간다 그러거든. 전기차 중에서 1회 충전해서 또 500km 이상을 가는 것도 아이오닉 6가 처음일 거예요, 이 차가. 전기차 장점이 또 적재 공간이 되게 많다는 거니까. 앞에도 있죠. 프론트도 있을걸? 골프백 1개 정도는 들어가겠다. 안에 질감이 어떤지 한번 보고 싶어. 안에 내부 디자인하고 이런 거는. 앞쪽에 프론트 한번 보죠. 이게 아이오닉 6의 프렁크 공간인데 이 차만 이런 거 되게 좀 얕은 느낌이지? 세차용품? 우산? 생각보다 나 안에 프렁크가 되게 큰데 테슬라 같은 거 보면은 좀 작네. 일단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보이죠? 이게 아마 아이오닉 5하고 거의 지금 크게 디자인착으로는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핸들 뭐 크기는 괜찮아요. 핸들 크기도 특이하고 컷이 약간 D자형인가? 밑에는 깎여있고 위는 또 둥그네. 뒤에 공간 어때요? 생각보다 넓어. 넓어요. 이 차 자체가 그 테스트백이거든요. 깎여 있어가지고 뒤가 조금 더 낮아요. 조금 낮고 좁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랜저보다 넓다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랜저보다 넓은 것 같아? 한 뼘? 두 뼘. 이게 기업입니다. 이쪽이 이렇게 된 소리거든요. 아이오닉 6 컬러 중에 난 이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실내 안감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요만큼 열리네, 썬루프. 난 이제 요즘 나오는 차들 제일 부러운 게 계기판하고 이게 디스플레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멋있잖아. 통일이 되어 있는 게. 도 창 닫고 하는 게 이쪽에 있어요. 기어가 여기 있는 대신에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될 이런 창문 조절하는 게 이쪽에 있네. 이쪽에 있으면 운전석에, 조수석에 탄 사람도 이걸 조절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운전자 보고 문 열어달라 이런 말 안 해도 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파나메트릭 헤드램프. 이게 패밀리 룩의 상징입니다. 아이오닉 시리즈에. 파나메트릭이 무슨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기하학적인 형상의 연속 디자인이래요. 이런 게.
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스포일러 디자인. 이게 백스코 여기 들어오시면은 오른쪽 끝에는 현대가 있고 왼쪽 끝에는 기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국제 모터쇼인가 싶기도 싶고 국내 모터쇼가 아닌가 이러면. 근데 부산의 생산업체는 르노 삼성도 불참했거든요 이번에. 르노 삼성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참가하는 완성차 업체는 줄고 대신 다른 이런 체험 부스가 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를 즐길 수 있게 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갈 때는 이제 제네시스 백스코 들어와서 정면에 있습니다. 제일 끝 안쪽에. 이번에 여기서도 새 모델이 하나 나왔어요. G70 슈팅 브레이크 패스트백 형식의 외건이거든요. 외건 뭔지 알아요? 말이 끄는 마차 있죠? 그걸 외건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컨셉트카고, 컨셉트카를 내는 이유는 이제 차후 나오는 차들 모델이 디자인이 될 때 이 형식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사실 컨셉트카 볼 때는 그냥 저런 헤드램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게 이 선 있죠, 이 선. 이게 차의 캐릭터 라인이라는 건데 이 선을 제일 먼저 긋고 차를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컨셉트카를 볼 때는 이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느냐, 그어져 있는 선의 위치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차 느낌이 확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외건은 약간 서부 영화의 마차를 뜻해요. 그래서 슈팅 브레이크라는 단어 자체도 정확하게 말하면은 슈팅이 쏘다라는 뜻이고 브레이크가 진차라는 해가지고 무슨 뭐 사냥용 뭐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차는 G70을 베이스한 외건 모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외건이 많이 안 유명하거든. 옛날에 있었던 거는 아반떼 투어링. 이게 사실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굳이 외건을 살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조금 도전적인 시도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기둥인데 필러가 A, B, C, D여야 되는데 딱 봤을 때 그냥 사실 A, B, C예요. 이게 정통적인 외건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패스트백 형식의 지붕을 좀 더 길게 뒤로 뺀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뒤에 타보면 G70이랑 똑같아요. 되게 좁을걸? 아이닉 비교하면 어때요? 아니 승차감 좋지. 이게 시트 포지션도 사실 전기차보다는 내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제네시가 더 나아. 아무래도 G70 같은 경우는 조금 고급 모델이고 차가 좀 가볍다 그래야 되나? 코너링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모델이지 제네시스가. 여기를 콕핏이라 그러는데 콕핏의 목적은 최대한 이제 약간 비행기 느낌? 최첨단스럽게 보이는 게 요새 트렌드거든. 근데 이 차의 다른 점은 1열 똑같고 G70이랑 2열 G70은 똑같고 이제 2열 이후부터 다르거든. G70이 사실 요즘 나오는 아반떼보다 작다는 소리도 있어요. 이 앞자리는 사실 똑같은데 뒷자리를 타보면 그게 확실히 드러나거든. 뒷자리 느낌은 어때요? 엄청 좁죠, 엄청. 좁네요. 아이닉 비교하면은 좀 비교하기가 좀 민망하지. 이게 장점이 이제 적재 공간인데 요만큼 접힌다는 거지. 골프백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겠네. 이렇게 넣어야겠네. 슈팅 브레이크라고 만들었는데 조금 슈팅 브레이크 외건의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도 많아요. 이게 사실 그래서 G70이 아니라 G80을 외건 형태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반응도 되게 좀 있어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러 갈 때는 국제 모터쇼에서 유일한 외제차 BMW야. BMW 신형은 이제 7 시리즈가 공개됐는데 여기 나오는 모델은 i7이라 그래가지고 세단의 전기차예요. BMW에서 나오는 최상위 세단의 전기차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나는 BMW는 잘 몰라. 그냥 감탄만 할 것 같아. 31.3인치 BMW 스크린인데 뒤쪽에서 약간 시어터 스크린이라 그래요. 영화관처럼 이제 볼 수 있는. 워낙 프리미엄 세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운전자를 위한 차는 아니야.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을 위한 차거든. 저쪽 디스플레이로 조절이 되는 거고 저걸 조절을 하면은 저기서 나오는 거지. 이게 BMW 최상위 그거 모델이니까 이 차의 디자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크리스탈로 다 깎아가지고 이거 조절 시트도 그렇고 이것도 크리스탈이고 또 안쪽에 가로지른 대시보드 가로지른 줄도 있죠. 저것도 크리스탈 디자인이에요. 저 기어 노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아까 다 크리스탈 느낌으로 최대한 고급스럽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초로 선보이는 모델이고 7월 달부터 사전 계약을 받았고 정식 발매는 11월 정도에 나온대요. 가격은 한 2억 1천 정도 한다는데 BMW 모델의 가장 시그니처 디자인은 이 앞에 키드니 그릴. 처음에 이제 콘셉트가 공개되고 디자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실물을 보기 전까지는 i7 치고 너무 큰 거 아니냐, 이 키드니 그릴 자체가. 근데 실제로 볼 때는 이 i7 모델의
이 정도 그릴 크기는 돼야 조금 밸런스가 맞죠. 이게. 그리고 이 보면은 또 금방 적응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그릴 가지고 되게 장난을 많이 쳐요. BMW 같은 경우는 이 그릴 두 개를 사이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떼고, 이 색깔 같은 경우도 저쪽 다 블랙 글로시로 했다가 또 알루미늄으로 다 만들기도 하고. 기아에는 뭐 나온다 그랬지? 셀토스. 이건 콘셉트카예요, 이거. 이제 EV9이라 그래가지고 현대 제네시스가 있으면 기아에는 EV가 있거든. 근데 EV 중에서도 대형 SUV인데 대형 전기차 SUV죠. 이 거의 아빠들의 로망 아니에요? 아빠차, 아빠차. 근데 중간 통로가 사실 있냐 없냐를 가지고 아빠들 차들이 많이 나뉘는데. 근데 아마 그거는 옵션으로 바꿀 수 있을걸요. 보통 그 소렌토도 지금 보면은 뒷자리를 2열로 하느냐 3열로 하느냐 다르거든. 이것도 아마 충분히 그래야 될 겁니다. 타이어 몇 인치야 이거? 엄청 넓어.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 공개되는 차 중에 하나가 셀토스 신형 모델입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셀토스가 되게 인기가 있으니까 약간 근데 완전 변경은 아니고 펠이라고 봐야 돼. 페이스리프트. 제일 크게 바뀌는 건 앞 인상인데 이쪽 이제 램프가 이까지 가운데 그릴까지 진출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방향 지시등 디자인하고 많이 바뀌었고 이거 안을 봐야겠다. 셀토스 두 대는 22일에 공개가 되는 걸로. 22일 공개예요? 네. 내부는 22일 공개된답니다. 몰래 봐야지 그럼. 몰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소형 SUV라 그래서 뒷 공간은 좀 좁다. 영화 좁아요. 네. 그래 그 전 셀토스 같은 경우는 이까지 뭔가 이런 그릴이 나뉘어져 있었는데 다 통합이 됐네 이것도. 이 헤드램프가 이까지 진출을 했고 기존에는 여기 은색깔 아마 선이 하나 더 있었거든. 근데 그게 삭제되면서 조금 더 그릴이 커지고 조금 더 차가 안정감 있어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이 됐어요. 못 타보니까 좀 아쉬운데 차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괜찮아요. 쌍용의 티볼리 이후로 이런 소형 SUV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셀토스가 되게 좀 괜찮은 위치를 자리 잡고 있거든. 안 그래도 잘 팔리는 셀토스 모델이 페리가 돼가지고 더 이뻐졌으니까 아마 잘 나갈 것 같아. 이거 되게 차가 기아 로고 이것도 괜찮고 질 부산국제모터쇼 사무국에 따르면 개막 첫날인 15일 38,676명이 방문했고 첫 주말인 16일 토요일에는 58,468명, 17일 일요일엔 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3일간 관람객 수는 약 18만 명, 수입차 매출 1위 벤츠, 부산에 공장을 둔 르노코리아 등 완성차 업계의 부산 모터쇼 패싱에도 체면치레는 한 셈입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모터쇼 참가 비용이 큰 부담입니다. 또 시민에게도 이제는 모터쇼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자동차 모델만 검색하면 차량 제어부터 시승기까지 수백 개의 유익한 콘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터쇼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알맹이를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신차 소개, 양산되기 힘든 컨셉카 공개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모터쇼의 주제는 넥스트 모빌리티 축제가 되다입니다. 모터쇼의 주제를 자동차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 이륜차, 도심 항공교통 등 모빌리티, 즉 탈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는 단순히 자동차를 관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탑승할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앞으로 모터쇼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도 많은 시민이 모터쇼를 방문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2년 뒤 다시 열릴 부산국제모터쇼, 그때는 아쉬움 없는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